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누리다의 태꾼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10월 다나와 표준 노트북은 에이서 스위프트 X16 OLED 스튜디오 SFX 16-61G 4050입니다. AMD 최신 피닉스 라데온 7 7840HS 프로세서 그리고 RTX 4050으로 구성된 노트북입니다. 물론 외장 그래픽이 있는 모델이라서 고사양 게임도 가능하지만 이 노트북의 진짜 목적은 사무용부터 크리에이터 용도까지 두루두루 사용하기 위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 X 시리즈는 시스템 사양부터 모니터, 휴대성까지 굉장히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트북은 개발, 영상 편집, 디자인, 게임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실 줄 아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트북입니다. 프로세서는 AMD 라이젠 7 7840HS 피닉스가 탑재됐습니다. 8코어 16스레드로 뛰어난 멀티태스킹 성능을 제공합니다. 인텔처럼 성능 코어, 효율 코어 같은 구분 없이 8개 코어 모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시네벤치 R23을 돌려보면 최대 16643점의 멀티코어 성능이 나왔고요. 성능 코어 6개, 효율 코어 8개로 구성된 인텔 i7보다 약간 더 우위에 있는 성능으로 강력한 멀티코어 렌더링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도 최대 1767점으로 높았습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이 탑재됐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건 물론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엔비디아 스튜디오를 지원합니다. 엔비디아 스튜디오 인증 노트북은 이렇게 인증 배지가 부착되어 있고요. 환경 설정에서도 보면 지포스 게임 레디가 아닌 스튜디오 드라이버로 잡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엔비디아 스튜디오는 게임보다 영상 편집이라든지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에이서 스위프트 X16 OLED 스튜디오 제품은 게임보다 콘텐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노트북이라서 TGP는 좀 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80W를 지원합니다. 이러면 발열 제어만 가능하다면 게임 성능도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메모리는 온보드 방식의 LPDDR5 32GB가 듀얼 채널로 들어갔습니다. DDR4보다 2배 높은 6400MHz의 대역폭을 지원해서 작업을 위해 상당히 여유있는 용량과 대역폭까지 지원합니다. 온보드 메모리라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성능입니다. 저장 장치도 PCI 익스프레스 4.0 기반 M.2 NVMe SSD 512GB 용량이 탑재돼서 영상 편집 같은 작업에서 빠른 속도로 푸티지를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속도 측정 결과도 6600MB/s의 순차 읽기 속도로 매우 훌륭합니다. 모니터는 16인치로 큰 화면이 탑재됐고 16:10 비율로 작업 공간에서 2.1 제공합니다. 해상도는 이전 시리즈보다 또 증가해서 무려 3200x2000이나 됩니다. 이젠 거의 4K에 근접하는 해상도라서 디스플레이 화질이 그냥 끝내줍니다. 패널은 당연히 요즘 대세인 OLED고요. 500니트의 높은 밝기를 지원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밝은 장소에서 사용하더라도 화면이 제법 잘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배사의 트루블랙 500 HDR 인증까지 획득해서 훌륭한 HDR 미디어 재생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튜디오 노트북답게 색 지원율도 DCI P3 100%를 충족합니다. 영상 편집에 최적화된 색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너무 생동감이 있어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 시청만 하더라도 눈이 즐거웠습니다. 해상도는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120Hz 주사율을 지원해서 매우 부드러운 화면을 느낄 수 있고요. OLED 패널 특성상 0.2ms의 빠른 응답 속도까지 지원해서 게임에서도 매우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OS는 미탑재 프리도스 제품이라서 윈도우 11을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가격은 약 18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X 시리즈는 에이서 사무용 노트북 중에서 그래도 최상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자인에서 확실히 비싼 놈이구나 하는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에이서 노트북이 워낙 요즘 다 굉장히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대충 보면 다른 에이서 노트북과 크게 다르지 않고 되게 평범해 보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된다면 소재 느낌부터 단단함, 색감, 그리고 세심한 부분에서 디자인 포인트까지 전부 다르고 이게 모아져서 풍겨지는 아우라 자체가 그냥 다릅니다. 참고로 하우징 소재는 알루미늄 메탈 소재입니다. 우선 디자인의 직선을 적극 사용한 점과 상판 하판을 일정한 두께감으로 만들어 되게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서리 디자인이 정말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 모서리를 다이아몬드 커팅했거나 둥글게 라운드 처리했다면 약간 둔해 보이는 디자인이 되었을 것 같은데, 모서리가 정말 아주 날이 살아있는 것 같이 깎고 접어낸 부분에서 디자인이 세련될 수 있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힌지 디자인, 배기홀 디자인 등 군데군데 포인트도 과하지 않고 굉장히 세련되었습니다. 최근 만져본 사무용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호불호가 없을 것 같고 제 취향도 제대로 저격당한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키보드는 생산적인 3열 숫자 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키보드가 탑재돼서 작업이나 문서 작성에 유리한 디자인이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화이트 LED 백라이트가 탑재돼서 깔끔하고 밤에도 잘 보입니다. 키보드의 타건감, 사용감 준수한 편이고요. 키캡의 사이즈, 레이아웃도 불편한 부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실제 1.92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한 손으로 들기에는 약간 무겁지만 가방에 휴대해서 갖고 다니는 데는 전혀 무리되지 않을 것 같고요. 노트북의 두께도 17.9mm로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보다 얇습니다. 알루미늄 하우징에 RTX 4050 외장 그래픽까지 탑재하고 16인치로 큰 노트북을 2kg을 넘지 않고 휴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외장 그래픽이 탑재돼서 어댑터는 약간 높은 135W 출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어댑터의 부피는 생각보다 작고 무게도 460g으로 측정되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댑터 휴대가 번거롭다면 USB-C 타입 단자를 통해 20V 5A 100W 충전까지 가능하니 차라리 이런 충전기를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닌다면 어댑터 휴대에 대한 걱정 또한 덜어낼 수 있겠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전원 입력 단자, USB4 타입C 단자 2개,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으로 구성되었고요. 오른쪽은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USB 3.2 Gen2 타입 A 2개, HDMI 2.1 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USB4 단자 2개 모두 외부 모니터 연결과 100W USB PD 충전까지 지원하고요. 40GBps의 대역폭 지원으로 멀티허브를 사용해서 포트 확장을 하기에 좋겠습니다. USB 3.2 Gen2 타입 A 단자도 모두 10GBps의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해서 외장 SSD 사용해서 이점이 있고요. 정말 부족함이 1도 없는 확장성까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이렉트 11 기반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스코어 최대 21,543점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TGP 80W의 RTX 4050이라서 고사양 게임도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을 1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스파이 점수는 7,874점이 나왔습니다. 또한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가늠하는 포트 로열의 경우 4,465점이 나왔습니다. 게임은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사이버펑크 2077로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오버워치2는 3200x200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고정하고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41, 최대 67, 평균 53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01, 최대 205, 평균 143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3200x2000 해상도에서 렌더링 스케일은 100으로 고정하고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는 최저 41, 최대 56, 평균 48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04, 최대 166, 평균 131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 3200x2000 해상도에서 게임 내 벤치마크를 실행했고요.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는 최저 23, 최대 40, 평균 27프레임, 그래픽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54, 최대 91, 평균 65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모니터가 거의 4K에 육박하는 워낙 고해상도기 때문에 해상도를 낮추거나 그래픽 품질 옵션을 낮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면 수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해상도가 워낙 깡패니까 해상도는 3200x2000으로 고정하고 그래픽 품질을 게임에 따라 적당히 조정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임 성능 충분히 준수했고요. 초고해상도로 엄청나게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보여줘서 눈도 즐거웠고요. 120Hz와 0.2ms 빠른 응답 속도로 게이밍 노트북도 크게 부럽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10분간) 시네벤치 R23 스로틀링 테스트에서는 멀티코어 15727점으로 성능 저하가 5% 미만으로 거의 미비했고요. CPU 부스트 클록 속도를 보면 시네벤치 R23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약 4.3GHz에서 끝날 때 약 4.1GHz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휴대성까지 적절하게 갖춘 노트북이지만 발열 관리까지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모습에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집니다.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후면 모두 영상과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온도를 측정해봤는데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중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키보드 상판이나 노트북 하판 쪽에는 다소 열감이 전달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막 하이엔드급 사양은 아니기 때문에 좀 따뜻한 정도의 열감이 느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노트북이 뜨거워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음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10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34에서 36dB, 게임 중 풀로드 상태에서는 52에서 54dB로 측정되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평균보다는 5에서 10dB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도 아닌데 발열도 괜찮고 휴대성도 좋고 소음도 평균 이상이라니 이 노트북 정말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76W시 대용량이고요.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98%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8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는 81%였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탑재로 간단한 작업은 충전 없이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이서 스위프트 X16 OLED 스튜디오 SFX 16-61G 4050 노트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좋은 밸런스라고 생각됩니다. 라이젠 7 7840HS와 RTX 4050 탑재로 성능도 나름 준수하면서 모니터부터 포트 구성, 메모리, SSD 저장 장치까지 어떤 부분도 원가 절감 없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밸런스를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노트북이고요. 이런 구성에 특히 엔비디아 스튜디오 지원 1.9kg의 가벼운 휴대성으로 확실히 게임보다는 크리에이터 또는 이동성에 중점을 둔 노트북이라고 생각되고요. 휴대성 때문에 어쩌면 발열이나 게임 성능이 나쁘진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약간 감동스러웠던 노트북이라는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게임은 물론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노트북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누리다의 택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